풀만하지 않았어요, 이거? 이쪽도 예전에 봤던 문제들, 그러니까 그 시험 들어갈 때 일부러 풀린 이유가 딱 이제 나올 만한 문제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무난한 거 없이. 실전에서는 또 그렇지 않죠. 처음 보는 문제들 나와서 당황스러운 것들 나올 텐데 지금 당황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풀어보라고 그 시험지를 한번 선택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많이 올려야죠. 오늘 6월 11일 시험은 2주보다 좀 더 남았나? 하여튼 수학 시험 날짜하고 시험표 나오게 되면 알려주세요. 막바지입니다. 그죠? 며칠을 좀 달려봅시다. 후회 없이. 자,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눈에 익은 문제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죠?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만한 문제. 거기 18번하고 19, 20번 이건 한번 점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꼭 해드려야 될 문제가 21번이 약간 당황스러웠을 것 같긴 합니다. 21번도 뭐 하라는 건지 이제 살짝 헷갈렸을 수 있고 이 정도까지는 일단 볼 거예요. 이거 말고 또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는 문제. 몇 번? 12, 14, 17이요. 11, 12, 11, 12 12, 어? 12, 14, 17이요. 12, 14, 17 네, 11 빼고 11 빼고 11 말하자면 16. 16 이 정도면 됐어?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에 나와 있는 3번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잘 보셔야 되죠. 그죠? 박스 남는 문제 가로 세로 각각의 등차 수열이다. 등차 중앙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식의 문제들 출제될 거고요. 5번하고 6번도 잘 보셔야 되겠죠. 5번은 이제 등비 수열이 곱해지게 되면 공비 쪽에 지수들이 이제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를 확인해달라 이런 문제가 되겠고 6번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요 시그마가 K에 작동을 하고 나면 A에 관한 2차 함수가 나오죠. 그죠? A에 관한 2차 함수가 나올 것이니까 그랬을 때 2차 함수가 나왔을 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완전적으로 시켜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도 잘 보셔야 됩니다. 7번에 나 조건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그 두 항의 차가 요건 아직 우리가 언급한 적이 없어서 홀수항끼리 짝수항끼리 등차 수열을 이룬다 뭐 이런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나가. 근데 물론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에 이용해서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해가지고 1 넣고 2 넣는 게 아니라 3 넣나? 1 넣고 3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10번까지 합을 갖다 구해주는 패턴으로 진행을 시켰네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같은 경우도 9번도 잘 보셔야 돼요. 9번 틀린 사람은 선생님이 이제 항상 조심하라고 했던 초항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못 찾아낸 거죠. 9번 보시게 되면 SN에서 SN-1 빼든지 아니면 우리들의 방식 있죠. 그죠? 공차 잡아주고 초항 잡아주는 거. 그 1 없다라고 치고 AN 잡아주는 거야. 그런데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초항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돼 있었지. 그지? 그래서 A1 꼭 확인하는 거. S1하고 A1 그죠? 그거 확인하는 거 반드시 해주셔야 돼. 무조건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10번도 지금 어떻게 되겠어? C에서 수선의 발 내려주시면 되겠지. 그지? C에서 수선의 발 내려주게 되면 1대 2대 루트 3, 1대 1대 루트 2 이런 비율을 갖고 이제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될 것이고 거기 정리하시면 돼요. 물론 사인 법칙 이용할 수도 있어요. 사인 코사인 법칙 이용할 수도 있는데 C에서 수선의 발 내리기 그거 한번 시도해가지고 한번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그냥 출제되어야 되는 문제예요. 11번 문제는 각이등분선인데요. 두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했어. 그 비율을 이용하는 문제하고, 그죠? 2대 3, 요 비율을 이용하는 문제하고, 또 A가 120도, 60도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넓이 이용하는 거지. 자기 풀이 방법 한번 보세요. 넓이를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빨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다. 12번 봅니다. 자, 12, 13번은요. 지금
차라리 13번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일단 봅시다. 문제는 뭐냐면 그 유리를 통과하게 되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이 표현을 갖다 잘 보셔야 돼.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이 등비수열에 대한 뜻입니다. 이 표현이.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어를 계속 곱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일정한 비율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를 갖다 곱해갈 것인데 줄어들고 있으면 같은 1보다 작은 숫자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1보다 큰 숫자를 계속 곱한다라고 보시면 돼. 줄어들었다. 해봐. 36%가 줄어들었다라고 했으니까 36%는 십진법으로 표현하면 뭐가 돼? 0점. 이렇게. 그지? 근데 줄어들었다. 오케이? 0점. 이렇게. 그러니까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얘를 갖다 곱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그래서 비체형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8장을 통과한 후에 비체형이 이렇게 된 거군요.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한 장을 갖다 통과했을 때마다 이렇게 할게. 한 장을 통과했을 때마다 R이 곱해진다라고 할게. 만약에 비체형이 A였다라고 하면 한 장을 갖다 통과하고 나면 AR. 또 한 장을 갖다 통과하고 나면 AR.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일정한 비율. 이게 이제 R이 되는 거야. 100분의 R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R이 그 숫자를 딱 잡아서 그냥 R이라고 표현을 갖다 한 거야. 0점 몇을. 됐죠? 8장 통과하고 나면 8장 통과하고 나면 뭐가 되겠어? 비체형은 이렇게 되겠지. 아니 단순해. 근데 그 비체형이 뭐가 된다라고 했어? 그 비체형이 지금 36% 줄어들었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한 거 0.64 맞지 그지? 원래 양의 0.64가 됐다 이런 얘기야. 맞는지 보세요. 이해됩니까? 원래 비체형이 있었는데 그것에서 36%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통과한지를 모르고 36% 줄어들었어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이게 같다. 됐죠? 따라서 뭐야? 원의 8제곱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게 지금 4의 세제곱인가? 어쨌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유리를 4장 통과하면 비체형은 처음에 약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 0.8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0.8이라는 숫자를 갖다 보면 얼마가 줄어든 거야? 0.2 그지? 20%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지. 되게 단순해. 복잡한 시계를 세우는 것이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것인데 보시게 되면 일정한 비율 똑같은 값이 계속 곱해지는구나. 8장 8번 곱했구나. 맞아? 그 다음에 36%가 된 게 아니야. 36%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숫자를 계산했을 때도 이것도 얼마가 줄어들었느냐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죠? 그래서 20%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13번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풀었을까? 이제 답은 나름 잡았을 텐데 이것도 약간 무서울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관계식 잠깐 볼게요. 질문 안 나오긴 했지만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n번째 일어났을 때 미생물의 양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했어? 2마리는 죽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3마리가 된다. 3배가 된다. 그게 바로 다음 번째 미생물의 양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마 뭐 이 빼고 이렇게 했어 혹시? 했네. 했어 그렇게 했어. 야 우리 1000마리까지 간 거야? 이야 했네 했어. 잘 봐요. 이거 지금 보시게 되면 3an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긴 한단 말이야. 1000마리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봤을 때 이게 지금 이 선생님 의도는 뭐냐면 설마 2 빼고 3 곱하기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고 이 정도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 근데 이게 일반항이 나온단 말이야. 선생님이 어떤 거 얘기한 적 있었냐면 지금 시험을 되게 잘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자라고 얘기했었어. AN에다가 숫자가 곱해지고 더해져 있는 이런 꼴. 얘는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이렇게 변형을 시켜줘야 돼. 요걸 갖다 공비로 받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이 알파 값만 잘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 뭔가 분점은 있는 거 같지? 예. 이 알파를 잡는 방법이 선생님이 이거 알파 옛날에 너무 중요한 점화식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잡아서 알파 값을 구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알파 구할 때 얘도 알파로 두는 거야. 그럼 알파는 뭐가 될 거냐면 3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알파를 갖다 구한다면 뭐 해달라는 거냐면 요걸 갖다 써달라 이런 얘기야. 얘를 갖다 쓰게 되면 뭐야? am 플러스 1 마이너스 3. 선생님 지금 일반항 구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3 곱하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구하는 숫자에다가 3을 빼잖아? 3을 빼면 그러니까 지금 그 얘네들이 계산한 거 있지? 다 써있겠지? 그게? 거기 3을 한번 빼봐. 3을 빼면 그게 등비수열 이룬다는 얘기야. 30 곱하는 거야. 빼봐. 니네들 그 숫자 있잖아. 그 구선에 써있지? 3만 빼봐. 되지? 놀랍지? 그런 거야. 니네들이 써놓은 숫자에 3을 빼면 걔네는 계속 3을 곱해서 넘어가는 숫자가 되는 거지. 그 규칙이 빠르다고 얘기하는 그게 이 표현이야. 3을 빼면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지? 그래서 봐봐. 그럼 일반항을 적어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쳐봐. 이런 표현 보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쓸 거 아니야? A는 A1 곱하기 3의 n-1 이렇게 쓰지. 이거 보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아, 그때 안 써? 또 대입하네? 또 대입하나? 아, 이렇게 쓰는 거야. 3을 곱해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라는 표현이란 말이야.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잘 봐. 얘는 초항이 뭐야? A1-3. 이걸 초항으로 잡아야 돼. 3을 뺐을 때 등비수열이니까. 이해돼? 그 다음에 거기다 3의 n-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래서 잘 봐. 너희들 어쨌든 그 미생물의 양을 갖다 구할 것이니까 A에는 처음이 뭐였어? 요 처음을 잘 봐야 돼. 처음에 지금 6마리가 아니야. 여기서 2 빼고 3 곱해야 돼. 그리고 2마리 죽고 그 다음에 3배 됐으니까 12가 지금 처음이 되는 거야. 이게 6 아니에요. 무슨 말이 되지? 따라서 9 곱하기 요거 넘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1000이 넘을 때 이렇게 나는 거야. 설령 선생님이 저거 저렇게 푸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큰 숫자가 나오게 되면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잘 나와. 요 패턴, 요 모양의 점화식은 요건 알아두는 게 좋아. 알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다. 이제 미리 연습을 해두지 않게 되면 좀 불편하긴 할 텐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됐지? 자, 넘어갈게요. 14번. 14번은 이제 우리가 좀 시그마를 한번 다뤄봐야 느낌이 오는 문제거든요. 곧 연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그거를 이제 머리를 써야 돼. 공식 그런 건 없고, 시그마를 이용해서 숫자를 되게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은 생겼는데, 계산을 하는 것은 또 우리들이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딱 보니까 옆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런 거야 지금. 얘네가 1 집어넣고 1부터 10까지 제곱, 2 집어넣고 2부터 10까지, 3부터 10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쓰면 이제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이 표현하고 똑같은 건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봐봐, 보통 가로로 쓰여져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세로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아이디어가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건 1의 제곱이 1개, 이건 2의 제곱이 몇 개? 2개, 3의 제곱이 3개, 느낌 오지? 4의 제곱이 4개, 느낌 오지? 그지? 10의 제곱은 10개. 오케이? 이렇게. 따라서 이건 뭐가 되겠어? 자꾸 이제 봐야지, 그지? 10까지 이렇게 되겠지. 이거 계산할 수 있죠, 그죠? 2분의 곱하기 플러스 1의 제곱. 여러 가지 방식을 갖다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16번. 이 16번은 조금
연습이 필요하겠다, 그지? 일단은 봐봐. 이것도 우리가 시그마를 아직 본격적으로 안 해가지고 학교에서 했잖아, 그지? 옛날에도 했고.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시그마 그 루트가 있는 것들은요, 빼기꼴을 바꿔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주어진 식은 뭐야? SN이 주어졌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표현은 SN입니다. 1항부터 N항까지 합, 이거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그지? 이거 갖다 SN으로 보는 거예요. 자, SN이 여기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나 좀 연습 좀 했어 라고 하게 되면 딱 5초만 나오죠. A에는 등차 수열의 합이냐라고 해서 2 곱한 거 1 집어넣은 거 3이니까 이렇게 1 넣었을 때 3 S1이 자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연습해줬으면 좋겠어. 속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해. n-1은 이렇게 해줘야 돼. 여기서 이거 갖다가 빼줘야 돼. 그럼 빼게 되면 AN 나오겠지? 그럼 계산해서 빼야 돼. 관계하든지. 오케이? 그럼 이게 나오거든. 여기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 언제부터 이용해? 2부터. 이해되겠지? 이렇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또 확인해줘야 돼. A1은 따로 써줘야 돼. 아까 이거 가지고. 이해되겠어? 이렇게 해주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주는 거 연습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어떻게 처리하겠어? 유리화 해주셔야 되겠죠? 지우는 게 포인트야. 요거 정리하시게 되면 시그마 유리화하면 어떻게 되겠어? 루트 a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m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am 플러스 마이너스 am분 이렇게 되겠죠. 등차 수열이니까 이게 뭐가 될 거냐면 공차 1 되는 거지, 그지? 얘가 1 될 것이니까 이거 쭉 나열해서 다 지워지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어? 나열해주게 되면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17번. 이거 좀 안타깝습니다. 몇 번 밀었었는데 이번에 아마 숙제 해올 때도 이게 나왔을 텐데 이걸로 처리를 하자 뭐. 잘 봐. 일단은 서로 다른 세 시간을 갖고 적당히 배열하면 등비수열, 적당히 배열하면 등차수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등차와 등비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 어디에 포인트 맞춰달라고 했냐면 등비. 알겠죠? 등비수열에 포인트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A, AR, AR 제곱 이렇게 진행을 시켜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시 시험 나온다 했다. 등비수열 어떻게 적당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 개의 값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겠죠? 이제 등비수열은 표현됐고요.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을 갖다 이룬다 라고 했을 때 저번에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6가지 케이스를 다 조사하지 마라. 뭐라고 했었냐면 등차 중앙 누가 중앙인지만 보면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가운데 있는 놈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공차가 1이면 숫자가 이제 나열이 될 텐데 공차가 마이너스 1이면 또 반대로 배열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놈만 안 바뀌어. 세 개의 숫자가 공차가 2일 때하고 마이너스 2일 때 라고 하게 되면 이게 뒤집어지는 것 뿐이잖아. 가운데 있는 놈 기준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공차가 2도 나오고 마이너스 2도 나왔으면 그지? 가운데 있는 이제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놈 있지, 그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것도 등차 중앙의 케이스만 여러분들이 따져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얘가 등차 중앙이라면 오케이? 첫 번째 얘가 등차 중앙이라면 표정들이 처음 보는 표정이야. 짜증나게. 해봐. 세 번째 얘가 등차 중앙이라면 우리 코스 할 때하고 다 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등차 중앙이 제작. 그럼 봐봐. 요거 계산하게 되면 슉슉슉 되겠죠? 그러면 넘어갑니다. 얼제곱 얼2 정확하게 왜 기억하냐면 그때 서로 다른 이것 때문에 니들 2라고 마이너스 있었을 때 막 지워주고 막 그랬었거든. 해봐요. 어쨌든 이렇게 됐죠? 따라서 얼값이 뭐냐면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세시간이라고 했지, 그지? 따라서 공비가 1인 거는 탈락. 이거 되는 거야. 자, 한 번 더. 오늘 숙제도 있었는데 A 슉슉슉 지워지게 되면요 얼제곱 플러스 이렇게 2R 넘어오고 이렇게 맞지? 그럼 여기서 뭐야? 얼이 1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것도 타는 거. 제가 등차 중앙이 됐을 때 자, 얘가 중앙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2열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요 1은 2 1은 2 마이너스 여기다가 됐지 그지? 따라서 얼값은 1이 되거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나 탈락 이해되겠죠? 따라 공비는 2분의 1 될 수 있다. 아! 거기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서다는 세식을 적당히 배열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숫자가 힌트가 주어진 게 있죠 그죠? 27 그죠? 마이너스 27이야 세근의 합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따라서 a 곱하기 ar 곱하기 ar 세제곱 걔가 마이너스 27 된다. 따라서 세제곱 세제곱이니까요 ar이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되겠죠?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2가 될 것 같으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될 것 같으면 이해되겠지? 그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다. 어쨌든 같은 숫자예요, 세 개는. 숫자가 같아. 해봐. 시작.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제일 큰 값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서 불러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8번 이것도 그냥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속편합니다. 일단은 그 기출문제, 킬러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선생님들이 내시려고 시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최근 문제가 제일 좋긴 한데요. 어쨌든 18번은 아직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괜찮아요. 잘 맞는 문제예요.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인 코사인 법칙을 죄다 이용해야 되는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넓이까지. 그러니까 넓이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다 작동을 하게 되는 문제가 되죠. 갑니다. 일단 출발은 필요한 길이를 각각 두 개의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타이밍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지 그것들도 좀 봐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코사인 알파가 주어졌어요. 여기 알파, 그 다음에 여기도 알파인 건 알겠지? 그지? 원주각이라는 거야. 원주각 똑같은 거. 그 다음에 AB의 길이 6상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9대 5라고 되어 있는데 ABD의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여기 좀 헷갈리는 건 뭐냐면 알파에 대한 정보를 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넓이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 하고요. 두 번째 CBD. 요렇게 CBDP안에 이렇게 이해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이가 지금 9대 5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냐면 알파를 놓친 상태가 되긴 하지만 여기를 만약에 세타라고 두게 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요 길이 있죠. 나머지 한 변의 길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숫자로 알 수는 없지만 그 비율을 알 수 있어. 이것의 비율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2분의 1 이거 사인 세타 2분의 1 6 이거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6은 숫자지. 그 다음에 이거 사인 세타는 또 없어지거든. 비율에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나머지 변의 길이들을 비율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비율을 알 수 있으면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고, 그죠? 그 스토리를 이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파란 색깔 길이를 A라고 한번 하고 이 초록 색깔 길이를 B라고 한번 하게 되면 A, B의 지금 비율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S1은 뭐가 될 거냐면요 2분의 1 A6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요. S2는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1 4B B4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것의 비율이 뭐가 된다라고 했냐면 9대 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2분의 1 사인 세타 요거는 다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비율이니까. 따라서 슉 곱하게 되면 36B가 30A가 된다. 그럼 6으로 가게 되면 6B가 5A가 된다. 그러면 A 대 B는 바로 6대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똑같이 해봐야 돼. 따라서 6K, 5K가 된다 이런 얘기야. 에이? 6K, 5K가 된다 이런 얘기야. 됐죠? 그 다음에 자 문제 구해달라는 것으로 갑니다. ABC의 넓이를 갖다 구해달라 했어요. ABC의 넓이는 어디요? 여기요. 자 여기 갖다가 이제 구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넓이를 갖다 구하려면 어디가 필요할 거냐면 이 k 값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k 값을 이 뒤를 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정확한 값이 필요하거든.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지금부터 생각을 할 건데 말이야. 이 주황 색깔 삼각형하고 이 알파를 갖다 이용할 건데 이거 가지고 이 코사인 값을 알고 있잖아, 그지? 이 코사인 값 알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지?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 있을 텐데 얘가 개입되지. AC가 개입이 돼. 그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착안해서 보는 거야. 뭘 갖다 볼 거냐면 요 삼각형 있지, 그지? 요 삼각형. 요 삼각형도 4하고 6K가 있잖아, 그지? 그거 하다음에 AC가 개입되잖아. 요걸 이용해서 K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해봐. AC의 제곱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AC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6의 제곱, 그 다음에 5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5K.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 주황 색깔 삼각형에서. 그지? 자, 파란 색깔 삼각형에서는 어떻게 계산해? AC의 제곱은, 요 C의 제곱은 6K의 제곱, 4의 제곱, 그죠? 4의 제곱,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지. 이게 어떤 거야? 같은 거야. 두개 같은 거야. 위에 거와 아래 거가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거기서는 K 값이 나와. 계산! 36, 25K 제곱,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 요리하여 오케이 45K. 네, 이쪽도 봅니다. 16에다가 36K 제곱에다가 4분의 3 마이너스 12K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시게 되면 슉 넘어와요. 5K 제곱 그 다음에 슉 넘어와요. 33? 아니지 더하기 33인가? 12K죠. 12 이게? 아 그래 11K네 33K 그 다음에 요거 넘어오니까 얼마지? 20인가? 아니야? 뭐 계산에 자신이 없어.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자신이 없어. 11 곱하기 1이고 요거는 뭔가 이상하긴 한데 그거 아니야? 36 뭐가 틀렸어? 찾아줘. 5, 45 왜 계산이 안 틀려? 16에 맞지 않아? 아니야 이게? 어디에 틀렸어? 그 마이너스 12K 아니면 마이너스 30K. 여기가? 왜? 4분의 3도 없고 일어날 시간 있잖아. 아 36이구나. 3을 안 바꿨네. 일어날 시간 36 그래 다 일어날 시간 지금 맞춰놨구나. 그래서 아니구나. 자 정리할게요. 그래서 정리하시게 되면 11K 되고 그럼 여기가 요게 9거다 그치? 요게 9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0 2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여기다가 K는 1 됐죠? K가 1 그래서 이거 5하고 6으로 간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거기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지 그지? 넓이 그래서 이거 알고 있으니까 사인 알파로 바꿔주시고 넓이는 이렇게 해서 사인 됐죠? 계산하면 돼.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마지막에서 조금 빗나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마무리 바로 해주셨으면 되는데 여기서 뭔가 장치를 하나 도입을 했네요. 자, 19번 보시게 되면 거기 각각의 길이에 10, a, b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분자에 있는 값을 보니까 이 코사인 법칙이 작동한
느낌이 팍 들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보시게 되면 여기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C제곱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코사인 법칙이야. C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그대로 써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C에 해당되는 길이가 뭐가 될 거야? 얘가 된단 말이야. AB가 지금 C의 길이가 되는 거거든? 그죠? 여기 지금 10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10의 제곱이 되겠지, 그지? 따라서 위에는 100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계산하시게 되면 따라서 AB는 이렇게 이제 정리하실 것이고. 근데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AB가 지금 주어졌는데 갑자기 OBC의 넓이를 갖다 구해달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상황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너무 잘 생각한 것 같다.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A가 될 것이고 B가 될 것이고 C가 될 것인데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A 곱하기 B 여기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 넓이를 갖다 구해달라고 한다면 요각을 갖다 공략을 해서 어떻게 정리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 반지름 길이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따라서 사인 C분의 12 사인 C분의 12 3루트5 이렇게 이제 처리가 돼서 6루트5죠. 2열이니까 이렇게 이제 처리를 갖다 해서 정리하게 되면 사인 C값 알 수 있고 넓이 구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뭘 구해달래? OBC의 넓이를 갖다 구해달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지? 그래서 약간 당황스럽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자, 여기 3루트5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갖다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그 코사인 법칙을 갖다 요거 이용하는 거야. 여기 사인 C 값을 갖다 구해줘서 코사인 C를 한번 구해주고, 오케이? 코사인 C를 한번 구해보고 거기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가는 거야. 그럼 A제곱, B제곱 이제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거든? 그거 이용해서 이제 A 값을 갖다 구해줘야 돼. A 값을 갖다 구해주셔야 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수선의 반을 내려서 갖다 내려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높이를 갖다 그렇게 이제 넓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갈게요. 여기 공략이 안 돼 지금. 여기가 잘 안 나와. 이거 사인 A분의 이렇게 해서 200하게 또 될 거거든. 이거 좀 어려워. 물론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긴 하거든. 사인 A분의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금 여기가 A가 될 거거든. 요거 이용하는.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야. 다시 봐. 여기가 지금 A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 2세타가 될 것이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거든. 이해되겠지, 그지? 거기서 요거 길이 주어져 있는 상태라서 높이를 갖다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도에서 넓이를 갖다 보여주시면 되겠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20번. 20번 문제는 이제 저번에 강조했던 문제입니다. 그죠? 볼게요. 근데 약간 변형을 줬어요. 일단 앞에 것 좀 충분히 연습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 이상까지는 길을 알 수 있었을 거야. 중간 이상까지 진행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되죠. 그나마 좀 쉬운 건 이 부분이에요. 올라가다가 근질러 보기 여기 갔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스포츠 씻고 다녀야지. 첫째 항이 60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첫째 항이 60이니까 봐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0이었다가 첫째 항이 60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절대값 치는 건 또 어떻게 칠 거야? 여기까지 분위기 잡아야 돼. 여기서 지금 좌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되지, 그지? 이게 지금 TN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그래프에 적응하자. 대박. 그러면은 여기서 주어진 게 뭐냐면 T19, T20까지 올라가는데 T21은 뭐가 되겠어? 같은 값. 이렇게 됩니다. T20하고 T21이 같다. 이해되지, 그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물어봤던 건 뭐냐면 어디까지 내려가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요 지점을 딱 찾아주시면 되는 거였거든. 요거 찾을 수 있어. 이렇게 대칭이 되게 되면 아주 쉬워. 여기 0이지, 여기 20이지, 20도가 있지, 그지? 그럼 봐봐, 여기 21이지, 20도 하면 여기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야. T41이 0이 되는 거야. S41이 0이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
까지 다 찾을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봐봐, 이거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이런 표현도 가능해. 선생님 SN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2분의 D 곱하기 DN, 다시 우리 너희 알고 있는 공식 그대로 쓸게. 2분의 N 곱하기 2A N-1D 이렇게 이제 가는 거지. 괜찮겠죠? 여기서 지금 이 얘기는 S20하고 그 다음에 S21이 지금 같다 이런 얘기예요. 20하고 21 집어넣게 되면 같은 값 나오고 뒷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기술자들이 또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41 넣고 0 됐다라는 거 보시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2분의 D, N, N-40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죠. 0 넣었을 때 0, 41 넣었을 때 0. 이거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 물론 뒷값을 잡아줘야 되는데 뒷값에서 여기 마찬가지 요거 이용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초항을 갖다 이용해 주세요. S1이 60이라고 했잖아요. 그지? 맞지? 그지? S1이 60이야. 그래서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죠. 계산하시게 되면 D는 이해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SN은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SN은 N이 -3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라는 게 원래 문제였고요. 그러면은 이제 N이 40, 그러니까 T40 하고요. T41을 봤을 때 이게 더 작아.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그 다음부터 이제 T42부터 커진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야! 여기 어딘? 이걸 물어본 거죠. T21 요거 있지. 요거보다 큰 값이 언제 나오지? 라고 물어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그렇게. 이거는 직접 계산해야 돼. 계산해야 돼. 봐봐. 일단 선생님이 S21을 계산해볼게. S21은 2분의 -3 곱하기 21 곱하기 여기 21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처리가 될 것이고, 계산하시게 되면 630. 오케이? 그랬을 때 요 숫자가 이제 630. 그죠? 그것보다 이제 큰 숫자가 나올 때를 찾는 건데, 그죠? 지금 이 절대값이니까, 그죠?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주셔야 돼. 마이너스 630보다 더 작을 때를 찾아주셔야 돼. 이거 이해하려나 모르겠다. 그래야지 절대값 쳤을 때 630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계산을 갖다 해주시게 되면, 이거 3 400 n 곱하기 n-31이 420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요거 지금 찍어서 그냥 맞춘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적당할 것 같아. 이거 뭐 인수분 안 될 거거든?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1, 2, 3, 4 이게 자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충 찍어 주셔야 돼. 예를 들어서 얘네다가 여기를 갖다 잘 봐야 이게 양수가 될 거니까 이게 40보다 41보다 큰 숫자가 들어가야 되거든? 42, 43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돼. 그죠? 그렇게 들어갈 거니까 뭐 42 정도 들어간다고 쳐봐. n이 42라고 한다면 42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택도 없는 거지. 그지? 좀 크기가 얘네다 50 정도 집어넣어본다. 50 곱하기 9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 그죠? 450 되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돼. 그럼 n은 49 한번 집어넣어보고 이 처음 건지 확인해 보시면 돼. 이렇게 찍어 맞추는 방법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 이해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다 왔어. 21번. 21번은 자, 반올림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죠? n항 an을 양의 제곱근 루트 k를 소수점 안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다. 자, 반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그게 0.5가 중요한 거 아니야? 반올림에서 3되는 숫자는 2.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3.5보다 작아야 되겠지. 2분의 1 빼고 더한 거 사이에 있어야 했단 말이야. 등호가 어디 붙는지 생각해야 돼. 잘 봐. 그래서 지금 요 숫자의 정체는 바로 뭐가 될 거냐면 얘가 뭐야? 반올림에서 n이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뭐야? n보다 2분의 1 작은 거 하고 n보다 2분의 1 큰 숫자 그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지. 이해되지? 그치? 반올림에서 n이 되려면 등호가 어디 붙어야 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렇게. 이해되겠지? 그지? 이런 모양이. 그래서 이 K의 개수를 갖다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반올림의 모양이야. 됐지? 그래서 이거 반올림을 갖다 하려면 이거 제곱해 정리 한번 해놓은 거야.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이제 제곱해도 양수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부동항에는. 그래서 제곱하시게 되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4분의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여기 제곱하게 되면 n제곱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 지금 요 숫자 있잖아. 요 숫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숫자보다는 지금 작은 그 안에 들어간 정수의 개수한테 보여달라 이런 얘기거든. 요게 지금 보니까 요 숫자보다 4분의 1이 크네. 여기가 n제곱 마이너스 n이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치게 되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4분의 1 될 것이니까 이 숫자는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건 안 들어가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 다음 숫자 있지? 뭐부터 들어갈 거냐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요거부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요쪽은 보시게 되면 이 정수보다, 그죠? 얘가 좀 크죠? 이해되죠? 요거보다 작은 곳에 뭐 있을 거냐면 n제곱 플러스 n. 요거는 이제 또 들어갈 거예요. 이해되겠지, 그지? 개수 세달라고 했을 때 요렇게 세주시면 되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개수가 왜 이걸 하냐면 K의 개수를 뭐냐면 AN이라고 하자. 그죠? AN을 K의 개수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 종합하게 되면 AN의 개수는 바로 뭐냐면 요거에서 얘를 갖다 빼주시면 되는 거야. n제곱 n에서 빼기 저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 만약에 2보다 크고 x가 10보다 작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뭐야? 이거 빼주면 되는 거지. 이거 안 들어가는 거니까. 얘에서 빼주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얘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빼주시면 돼. 계산하시게 되면 2n 되겠지, 그지? 얘를 갖다가 우리가 an이라고 할 수 있겠다. 거기서 이제 끝내면 되는 거지. 괜찮죠? 분수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야? 부분분수 만들어 주셔야 돼. 다 지워줘야 돼. 오케이? 부분분수 만들어서 다 지워주면 된다. 이거 조금 어렵지. 개수 세는 게 되게 어려워. 정리 일단 적어봐. 자,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무리. 자, 22번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식을 쓰는 것은 굉장히 심플한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걔를 갖다 계산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써주면 돼. 잘 봐. 시그마를 갖다 이용하게 되면 지금 1, 3, 5 이렇게 하니까 밑에가 2k-1 곱하기 2k 플러스 1. 그래 위에는 k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요거 연습해줘야 돼. 시그마 만드는 연습. 근데 이거 부분수로 만들기 조금 불편하거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차수를 낮춰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밑에 거 정리한 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해되지? 그래서 한번 나눌 거야. 이게 식을 좀 다르게 힘든 사람들은 나눈다는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봐봐. 여기 앞에 4분의 1을 갖다 묶어내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 맞지? 그래서 위에다가 뭐 해줄 거냐면 다 1학년 때 연습했어야 되는 것들이야. 이렇게 한번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도 되고 1학년 때 우리 공부하는 것에 관련된 얘기야. 이렇게 돼. 그 구조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준 거야. 봐봐, 얘를 갖다 밑에 한번 주면 1 주겠고 이렇게 되겠지. 잘 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건 어떤 단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렵지, 그지? 그 밑에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 이렇게 맞는지 봐봐. 요게 1이야. 요게 1, 그 다음에 요거 4분의 1 밑에 두었을 때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자, 한 줄만 더 써볼게. 따라서
1 빼기 4분의 1 집어넣으면 4K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1은 10번 계산될 거 아니겠어? 10이 되겠고 얘는 또 어떻게 계산되겠어? 2K-1 곱하기 2K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돼서 이 부분모수 만들 수 있지, 그지? 그렇게 가주셔야 돼. 부분모수 만들면 어떻게 돼? 2K-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해주시고 이거 뺀 거니까 2분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돼. 쭉 써가지고 다 지워주고, 그죠? 2분의 1 살려줘야 돼. 그 계산까지 하시게 되면 물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22번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의외로 신경이 쓰일 부분들이 꽤 있었던 문제입니다. 됐죠? 오케이, 좀 쉬었다 합시다. 쌤, 저 교재 법지를 잃어버렸는데 그렇구나. 생각해볼게. 긍정적인 방향으로.